안녕하세요. 캐릭터 디자인 일수업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저도 한 주간 잘 보냈습니다. 머리는 복잡하게, 몸은 편안하게, 이렇게 잘 보냈습니다. 뭐, 이 정도면 편안하게 잘 보낸 거 아닌가요? 지금 같은 시국에. 네. 지금 뭐, 중국이랑 한국은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고점을 지나서 조금 소강 상태, 수가 점점 줄고 있는데요. 미국이랑 유럽 쪽은 지금 정거점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동영상 수업으로나마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수업을 잘 들으셨는지 벌써 한 분이 과제를 제출을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메일로 피드백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제를 보니까, 이 부분 조금 헷갈리시는구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스토리 양식지를 내는 게 과제였는데요. 그죠? 캐릭터 아이디어 스케치 하고요. 이렇게 스토리 양식지를 내는 게 과제였는데요. 제가 이거 펜시 캐릭터라고 쓰지 않아서 그런지, 펜시 캐릭터가 아니고, 그냥 웹툰 캐릭터나 애니메이션 캐릭터 같은 그런 식으로 스토리 전개를 하셨고, 아이디어 스케치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은 펜시 캐릭터로 갈게요. 우리가 캐릭터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제일 처음 하는 게 그나마 조금 간편하게 할 수 있는 펜시 캐릭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펜시 캐릭터부터 수업을 했죠. 그래서 펜시 캐릭터가 제일 먼저 수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아이디어 스케치 이렇게 스토리 양식지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물 유명인 캐릭터 이렇게 갈 거예요. 그리고 브랜드 캐릭터, 그리고 애니메이션 캐릭터 이렇게 빨간색으로 땡땡땡땡 돼 있는 순서대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토리 양식지를 내실 때 이 순서대로 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역시 이론이 약간 들어가야 하는데요. 저번 시간에 스토리 기승전결에 이어서 오늘은 성격, 캐릭터의 성격 부여, 뭐 외모적 특징, 뭐 이런 걸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누구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나이, 뭐 성별, 뭐 얼굴 모양, 인상, 뭐 이런 거 자기만의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캐릭터는 악당과 영웅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어쩌면 귀여운 타입, 신경질적인 타입,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타입이 있는데요. 이 타입 특징별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보통 여기 뭐 작은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악역은 남성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렇긴 한데 여성 악역일 경우 긴장감이 또 약간 남다르죠. 네. 일단은 여성 캐릭터 타입을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고전적으로 많이 보던 착하고 예쁜 미인형 캐릭터죠. 예, 고전 만화 스타일로 착하고 헌신적이고 뭐 그러면서도 근데 또 예쁘기까지 하니까 질투를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캐릭터. 신데렐라 캐릭터 같은 경우죠. 그죠? 예. 그리고 똑똑하고 주도적인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조금 어리숙하고 너무 연약하고 저래갖고 뭐 스토리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 싶은데 또 고난을 겪으면서 계속 주도적이고 강한 캐릭터로 변모하는 스타일이죠. 예.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나오는 센 같은 캐릭터. 예. 10살짜리 이제 센이 이사를 가다가 엄마 아빠가 어디에서 잠깐 쉬게 됐는데 거기에서 어떤 식당에서 음식을 막 먹는데 엄마 아빠가 먹으면서 점점 돼지로 변하잖아요. 자,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갑자기 그런 동물로 변하게 되면은 얼마나 이거는 뭐 패닉이죠. 근데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10살짜리 소녀가 어떻게 헤쳐나가는 그런 과정을 그린 애니메이션인데요. 굉장히 처음에는 불안한데 너무너무 주도적으로 잘 헤쳐나가죠. 그리고 욕심이 많고 질투가 많은 스타일. 셈이 많고 질투가 강한 스타일로 착한 캐릭터를 대놓고 말고 뒤에서 살살 괴롭히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절대 포기하지 않는 스타일. 예,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원하는 남성을 얻기 위해서는 뭐 음모와 계략 같은 거는 뭐 기본이고요. 그리고 외모 같은 경우에는 아주 추악하거나 추하거나 아니면 절세 미인이거나 상반된 두 가지 스타일의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캐릭터들이 많이 있는 편이죠. 그리고 마음씨 나쁜 계모형. 신데렐라나 예를 들어서 심청전이나 뭐 이런 데에서 이제 뺑덩어멈 신데렐라 계모가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는 뭐 백설공주의 엄마네요. 그래서 몰인정한 모습을 지니고 있고요. 외모가 딱 봐도 이제 좀 날카로워 보이죠. 예, 그 콧구멍과 뭐 날카로운 외모의 소유자와 콧구멍과 눈썹이 가늘고 길고 입술이 얇고 예를 들어서 그런 스타일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눈은 크지만은 치켜 올라갔고 손톱은 좀 길고 뭐 이런 식으로 극중에서 이런 성향으로 묘사를 하면은 좀 효과적으로 나온다는 거. 네. 그리고 최신 유형의 독신여형, 그러니까 최신 유행하는 복장을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복고풍의 호피 무늬, 뭐 큰 귀걸이, 뭐 큰 선글라스, 기스세움 카라 등 굉장히 뭐 유행에 민감한 타입 그런 캐릭터도 있고요. 그리고 냉정하고 이지적인 여성 캐릭터, 아름답지만 차가움이 좀 배어 있고요. 냉철한 두뇌를 가졌으며 남성적인 추진력과 판단력으로 주변 일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등. 그리고 외모는 그러면 이제 단호한 눈꺼풀, 뭐 광대가 조금 높은 광대 있다던가 풍만한 가슴, 사악한 모습을 가장한 아름다운 모습, 그러면서 침착한 표정, 뭐 이런 것을 표현해주면은 그 외모에서부터 그런 분위기가 나온다는 거죠. 여기 화살표를 이렇게 표시를 조금 해놨어요. 이거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성 캐릭터의 경우. 자, 남성 캐릭터의 경우. 남성 캐릭터는 잘생긴 꽃미남, 그런데 냉정한, 뭐 이런 캐릭터 하고요. 야망이 있는 계략가형, 그리고 긍정적인 의리형, 그리고 천방지축형, 그리고 소심하고 착한 스타일, 냉정하고 이지적인 성격, 이런 캐릭터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잘생긴 꽃미남 형은요, 잘생겨서 모든 여자들이 좋아하죠. 그런데 조금 냉담하고 자신을 좋아하는 여자들을 조금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역으로 이용을 하거나 그런 면모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일부분 따뜻한 감정이 남아 있어서 나중에 어떤 반전의 그런 양태를 보여줄 수도 있죠. 그리고 요 같은 경우에는 사스케, 나루토,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나루토의 사스케 같은 스타일 아닐까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야망 있는 계략가형. 요런 타입은 몰인정한 모습은 지니고 있고요. 그리고 날카로운 외모로 콧구멍과 눈썹은 가늘고 입술은 얇고 눈은 크지만 치켜 올라갔고 뭐 손가락이 길고 섬세하다. 이러면은 조금 야망 있는 계략가형으로 보인다 하는 거죠. 그리고 긍정적인 의리형. 포켓몬스터의 지우 같은 스타일이죠. 예, 굉장히 긍정적이고 어떤 상태에서도 그리고 뭐 포켓몬을 지키는 데는 굉장히 뭐 의리의리하죠. 예, 그리고 천방지축형. 나루토가 딱 이런 스타일이죠. 예, 나루토 스타일로 어디로 튈지 몰라서 불안불안하고 순진하면서도 또 낙천적이고 그리고 이제 사악한 면모는 없고 네 그리고 꾸미지 않고 조금 지저분한 뭐 그런 느낌 칠치지 못한 그런 느낌도 살짝 있고요. 그리고 소심하고 착한 스타일 한번 볼게요. 도라에몽의 진구 스타일. 예. 소심하고 조금 찌질하고 그런데 너무 착하고 그리고 의리 있고 예, 예. 그래서 주변인으로부터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죠. 예. 그리고 냉정하고 이지적인 성격. 요거 같은 경우에는 차가움이 배어 있으면서도 좀 냉철한 두뇌를 가졌죠. 그래서
아, 과감한 추진력, 판단력으로 주변인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외모적으로는 날카로운 눈꺼풀, 뾰족한 턱, 침착한 표정 뭐 이런 걸 표현해주면 되는 거죠. 나루토의 카카이 센세이하고 시카마루 이 두 사람이 거의 이제 냉철한 두뇌를 가진 대표적인 인물이죠. 나루토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한때 푹 빠져서 봤는데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캐릭터 성격이 이제 또 아버지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직한 아버지 타입, 현대적인 아버지 타입, 또 중산층을 표현하는 배불뚝이 아버지 스타일이 있으니까 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기 이 캐릭터는 마음씨 나쁜 계모 캐릭터는 백설공주의 계모가 아니라 말레피센트 머리 뿔을 보니까 알겠네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계모네요. 그리고 다음 편 남자 캐릭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아버지 타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이거는 연령별 이렇게 체격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요. 보통 아기 같은 경우 4세 이하 영유아들은 3, 4등신 아니면은 또 때로는 2등신으로 그리기도 하죠. 그리고 5세 전후면은 한 4, 5등신으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이 정도 몸매. 그리고 10세 전후면은 이제 이때부터는 좀 호리호리해지죠. 팔다리가 조금 길어지고요. 그리고 청소년 15세 전후 7등신, 6등신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20세 이상이 되면은 이렇게 균형 잡혔다고 하나요? 이렇게 7등신 전후로 이렇게 체격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년 여성 이후는 다시 이제 약간 그래프처럼 키가 이렇게 줄어드는데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스마일, 모든 게 다 스마일이 되죠? 밑으로 좀 처지는. 그리고 노인이 되면은 진짜 많이 스마일이 되고, 여기도 다리도 이렇게 벌어지고, 이런 식으로 체형이 이렇게 변해요. 이거는 남자 캐릭터도 여자 캐릭터도 다 마찬가지죠.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캐릭터의 눈의 위치랑 크기에 대한 조사를 한번 볼게요. 캐릭터를 보면은 얼굴에서 가장 많이 생략되는 게 동양에서는 코예요. 그 다음으로 많이 생략되는 게 입이 생략되는데 눈이 생략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서구 캐릭터를 보면은 눈이 생략되는 캐릭터가 가끔 있고요. 입은 절대로 생략이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동양 쪽은 반대죠. 예. 그래서 그렇다는 거는 우리는 눈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그래서 눈으로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눈은 왜 눈웃음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눈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캐릭터에서 가장 많이 친근하게 느끼는 눈의 유형이랑 눈의 위치를 그래프를 통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이 결과는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이고요. 20, 30대에서 주로 나왔어요. 20, 30대에서 했어요. 이것은 한번 볼게요. 이게 눈의 위치예요. 눈의 위치고요. 눈의 크기인데요. 조금 확대를 해서 볼까요? 자, 이게 여기 먼저 볼게요. 가장 이상적인 눈의 위치인데요. 100명 중 36명이 이 눈의 위치를 정 가운데에 있죠. 그죠? 귀랑 같은 위치. 여기 귀가 이렇게 있는데 눈이 지금 여기 한참 밑에 있는 그런 타입이죠. 그래서 그거를 가장 이상적인 눈의 위치라고 보고 있어요. 캐릭터인 경우. 그리고 또 더 밑에 눈이 거의 여기 와 있는 건데요. 47명이 더 많은 사람이 이 가장 이상적인 캐릭터에 있어서 눈의 위치라고 뽑아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눈이 조금 아래로 향해 있고요. 눈이 굉장히 크면서 아래로 향해 있고 이마가 굉장히 넓은 거죠. 그러면은 이마가 넓고 눈이 크고 턱이 짧으면 굉장히 귀여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리고 가장 친근한 눈의 위치를 볼게요. 가장 친근한 눈의 위치는 34명이 그죠?
네, 34명이 따라가 볼까요? 다시 이쪽으로 오네요. 지금 화살표를 제일 많이 받은 표가 그림 11인데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 개의 화살표를 받았네요. 네. 그리고 캐릭터로 쓰기에 적당한 눈의 위치 한번 볼까요? 17명, 여기는 16명이 대답을 해주는데 17명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또 여기로 가네요. 눈의 위치. 그러니까는 귀와 같은 위치면은 굉장히 이상적이면서도 캐릭터로 쓰기 적당한 눈의 위치라고 보는 것 같아요. 친근하면서도, 그쵸? 그리고 16명이 대답한 거를 이렇게 올라가 보면은 의외네요. 눈이, 그쵸. 근데 동물 캐릭터라든가 뭐 그런 데는 여기 와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죠? 예. 꼭 사람 캐릭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면 눈의 위치를 이렇게 봤어요. 예, 눈의 위치랑 크기에 대해서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이건 이제, 아까 눈의 위치였고, 지금이 눈의 크기네요. 예, 이것도 약간 확대를 써볼게요. 캐릭터로 쓰기 적합한 눈의 크기를 한번 볼까요? 일단은 제일 많이 표를 받은 애를 제가 사실은 이렇게 하트를 줬어요. 얘예요. 볼게요. 자,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네, 적합한 눈의 위치. 22명이 이렇게 제일 적합한 눈의 크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16명은 그림 8, 요런 스타일. 그리고 20명은 요런 스타일. 이렇게 같고요. 그리고 가장 귀여운 눈의 크기 볼까요? 24명이 다시 이쪽으로. 얘는 이렇게 화살표 두 개를 받았고요. 얘가 하나, 얘가 하나, 얘가 하나. 얘는 이제 17명이 이런 스타일. 저도 이런 스타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선택을 하네요. 이 스타일은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살짝 올라가 볼까요? 올라가 보니까 진구. 진구. 진구 스타일 아닌가요? 많이 좋아하네요, 진구 스타일을.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캐릭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를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 통계 중에 어떤 눈의 크기를 가장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떤 위치에 있는 눈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통계예요. 그래서 캐릭터 디자인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꼭 해야 되는 캐릭터의 다양한 포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포즈. 우리가 캐릭터에 대한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해가 끝나면 포즈를 해요. 포즈가 끝나면은 어떻게 패밀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캐릭터를 둘러싼 주인공이랑 그리고 서브 캐릭터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캐릭터는 캐릭터의 성격, 그 다음에 포즈, 그 다음에 패밀리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거 포즈를 하게 될게요. 자, 포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한번 볼까요? 매력적이고 활기 넘치는 캐릭터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얼굴 표현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는 얼굴 표현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다양한 포즈를 연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즉 뼈대를 심어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인체 모형도를 참고를 하시면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 나무 목각으로 된 관절이 있는 관절 인형을 사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서 포즈를 그리기도 하시더라고요. 만들어 보기도 하시더라고요.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자, 인체 모형의 머릿속에 인식됐으면 첫 번째 주제를 정하고요. 어떤 포즈를 할까? 뭐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예를 들어서 탬버린 치는 뒷모습, 뭐 하늘을 찌르고 웃는 모습, 뭐 등등. 또 이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본 모습 또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보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자료를 많이 보시고요. 많이 참고하시면 좋아요. 이모티콘 자료 펜시 캐릭터에서는 많이 보시면 좋아요. 네. 자, 먼저
이렇게 7등신 사람인 경우에는 인체를 이렇게 도형화하는 게 중요하세요. 이거를 다 하나하나 그리려면 처음부터 눈, 코, 입부터 그리기 시작하시는데요. 그러면은 정말 이상한 모형이, 이상한 디자인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큰 덩어리로 사람을 큰 덩어리로 보셔서 인체를 도형화 하시는 게 그리기가 굉장히 편하세요. 이모티콘 그릴 때도 그렇고, 이런 뭐 LD 캐릭터 그릴 때도, 그러니까 인체랑 같은 비율의 캐릭터를 그릴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머리는 구로 인식을 하시고요. 그리고 가슴은 직사각형, 육면체 이런 걸로 인식을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골반은 사다리꼴로 인식을 하시고요. 그리고 엉덩이는 이렇게 구 2개, 어깨도 구 2개, 팔꿈치 관절도 구 2개, 그리고 손목 여기 관절 쪽은 다 구로 표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릎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다리는 원기둥으로 이렇게 원기둥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인식하셔서 다른 모션이 나올 때 여기 한번 볼게요. 자, 머리통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인체 크기랑 같은 캐릭터를 그릴 경우는 이제 머리통 사이즈가 그대로 이렇게 가슴통 길이로 이렇게 가게 돼요. 그리고 팔 길이, 그러니까 머리통 길이가 그대로 팔 길이로 이렇게 오고요. 여기도 요 팔 길이가 그대로 여기 이렇게 오고요. 가늘어질 뿐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인체 사이즈와 같은 사이즈를 LD 캐릭터를 그릴 때는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펜시 캐릭터나 이모티콘 캐릭터나 이렇게 작고 귀여운 SD 캐릭터를 그릴 때에는 이거 볼게요. 얘 같은 경우 탬버린 치는 애 머리를 이제 동그랗게 이렇게 먼저 그리세요. 그죠? 그리고 여기 골반은 어떻게? 예, 이런 식으로 사다리꼴로 이렇게 그리시고요. 여기 이렇게 사다리꼴로 이렇게 그리시고, 여기 원기둥 2개, 원기둥 2개, 원기둥 2개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러면 되는 거죠. 그죠? 어렵지 않아요. 너무너무 쉬워요. 다 구, 직사각형, 원기둥,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시면 인체가 너무 쉬워요. 여기도 보시면은, 얘도 짜잔 하는 거 보시면은, 얘 구, 그죠? 사각형, 원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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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기둥. 예. 그죠? 예. 이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예. 캐릭터 빨리빨리 잘 그릴 수 있으세요. 그 다음 한번 볼게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작은 캐릭터는 그리기가 이거를 이제 SD 캐릭터라고 하거든요. 근데 큰 사람 인체랑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손이 좀 가죠. 시간도 가고요. 근데 그러실 때는 일단은 사람 머리는 일단 구로 생각을 하시고, 몸통은 직사각형으로 생각하시고, 관절 구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큰 척추 라인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머리가 구로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휘었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좀 가까이서 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좌우 균형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어깨선 이렇게 되고요. 이쪽에서 쭉 모이는 형상을 갖죠? 그러면은 등은 구부러지고 앞 가슴 쪽은 펴지고, 그죠? 이렇게 이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머리, 등, 골격, 다리, 그리고 가로로는 이렇게 다 뻗어나가는 거. 그러면은 그리기가 쉬워지죠. 여기도 보시면은 머리 구, 어깨 구, 그리고 이 어깨 높낮이, 그죠? 눈의 위치, 가슴선, 골반선, 무릎선 하고, 나머지는 여기 마름모골, 골반,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원통으로, 원기둥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죠? 이 여자도 한번 볼게요. 자, 머리 구, 어깨선, 그죠? 가슴선, 그리고 골격, 척추선, 그죠? 무릎, 여기는 엉덩이는 원통, 구로 표현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원기둥, 구,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원기둥, 직사각형, 원기둥 이러면은 굉장히 갑자기 단순해지죠. 그죠? 예, 요거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에 이 높낮이만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뼈대, 중심이 되는 뼈대, 이것만 주의해 주시면은 캐릭터 그리는데 그렇게 무리가 없으실 것 같아요. 예. 기본적인 포즈. 내 캐릭터가 예를 들어서 스포츠를 좋아하는 캐릭터다. 그러면은 각종 스포츠를 하는 포즈를 많이 그리셔야 되겠죠. 근데 스포츠 하는 포즈가 뭐 정면으로만 스포츠를 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서 하기도 하고요. 약간 측면에서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팔다리를 많이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뭐 직사각형, 요거는 원기둥이 나올 게 없어요. 짧아서. 여기는 원기둥이 나오겠네요. 팔다리는. 그리고 이거는 그냥 타원같이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리고 이것도 직사각형, 뭐 타원, 원기둥이라고 할까요? 원기둥 이렇게 하면 예, 이렇게 금방 쉽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인체의 모형도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조금 자유롭게 움직여 주려면 이렇게 관절 있죠. 관절은 잘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관절을 지나서 이렇게 꺾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포즈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수업한 것 중에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우리는 현재 펜시 캐릭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격, 뭐 어떤 스타일의 성격이 있다. 남자, 여자, 그 성격,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캐릭터에서 눈이 생략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눈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눈만 띄어서 따로 봤는데요. 눈의 크기랑 위치 봤고요. 그 다음에는 포즈. 오늘 배운 거 포즈에 대해서. 포즈는 그냥 간단하게 직사각형, 원기둥 정도로만 인식을 하셔서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보는 방법이 필요해요. 단순화시켜서 하면 복잡한 포즈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만 딱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만 딱 주의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메인 캐릭터랑 서브 캐릭터 또는 뭐 패밀리 캐릭터, 뭐 프렌드 캐릭터 뭐 이렇게 다른 메인과 서브 캐릭터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자, 이론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라야지.